지역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20년 가까이 장학금을 두는 향토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장학 금액만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시설을 시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내년 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도 내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충남관광재단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조치원읍 전역에서 세종시 첫 도시재생축제인 제1회 청춘도치원 문화제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역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20년 가까이 장학금을 주는 향토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장학 금액만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아라리오 조각공원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이자 작가인 시킴이 수집한 작품들로 천안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시킴은 터미널과 백화점,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향토기업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의 작가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시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충남 예고 학생 20명에게 총 2천만 원을 전달해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는 것도 목표이고 아니면 발레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발레 전공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나라에서 더 우수한 발레 무용가들을 양성해내고 싶습니다. 연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무용 공연이랑 뮤지컬 등이 되게 많은데 부모님 모시고 발레 연말에 있는 호두깎이 인형이나 이런 공연들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아라리오는 앞으로도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지역 예술활동 지원에 더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일종의 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 사업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할 겁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 회사가 지원한 장학금은 총 2억 4천만 원. 경영 적자가 있던 해에도 장학금 중단은 없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 내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충남관광재단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도는 9일 관광재단 창립 이사회를 열고 재단 출범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공모를 통해 임원진을 선임했으며 현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시설을 주차 공간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저류시설입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 공간이 설치됐지만 여름 우기마다 쌓이는 토사로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는 아예 폐쇄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해당 공간이 방치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인근 배방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류시설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녁이면은 낮에도 그렇지만 여기가 주차란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빠져다니지도 못해요. 일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 저쪽으로는 아이들 활용 가치를 한다든가. 이에 대해 저류시설을 관리하는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저류시설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며 내년 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던 저류시설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모종동 일원에 추진 중인 모종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8일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4억 원이 투입되며 1,425세대 규모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종 2지구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총 면적 22만 8천여 제곱미터로 공동주택과 준주거,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8만 9천여 제곱미터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 13만 9천여 제곱미터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었던 세종시 신도시에 지난 5월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데요. 시범 운영을 거의 마친 예술의 전당이 내년 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1,0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공연장은 1,062석 규모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음향과 조명 등 핵심 무대 장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막바지 시범 운영이 한창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다음 달엔 여민락 콘서트와 함께 두 편의 사전 공연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공연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여민락 콘서트로 팬텀 싱어 출신의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대기 중입니다. 이어서 열흘 뒤엔 소프라노 조수미와 이무지치 실내악단 공연이, 30일엔 서울 발레 시어터의 호두깎이 인형 공연이 각각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민락 콘서트는 무료, 나머지 두 편의 사전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좌석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전체의 절반 정도만 관람이 허용됩니다. 시민들에게 좀 세계적인 그런 조수미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목마른 공연에 대한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전 공연을 2회 시행합니다. 사전 공연을 마치고 나면 내년 1분기엔 공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4월 15일경에 지금 개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없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이번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주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여전히 작은 공연장 규모와 소공연장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종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올해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총회를 함께했던 주민자치회는 물론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학생들이 함께 자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성과 공유회 일부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한 유공자 21명과 마을계획 사업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 사례 공모에 선정된 8개 학생 마을계획단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차량 배출가스 등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람 종합복지센터 앞 도로변에 대기 측정소를 구축했습니다. 이 측정소는 교통량 변화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측정하는 시설로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 모두 6종입니다.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는 대기오염물질 줄이기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도심지 대기질 측정을 위해 현재 조치원읍과 한솔동 등 4곳의 도시 대기 측정소와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파악을 위해 아름동의 대기 중금속 측정소 1곳을 각각 운영 중입니다.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조치원읍 전역에서 세종시 첫 도시재생축제인 제1회 청춘 조치원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 사업에서 도출한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축제의 장입니다. 행사는 청춘 조치원 문화제 추진단에서 기획 운영하지만 조치원 지역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문화단체 등이 참여하며 시민들이 만드는 축제인 만큼 비용은 시민 모금으로 진행됩니다. 미던 톡톡톡 시간입니다. 먼 거리를 오가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대중교통은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환승 할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운임을 할인해주는 환승 할인. 먼 거리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중심 도시 천안. 수도권과 왕래하는 교류 인구에 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 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2004년부터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총합하여 이용수단에 관계없이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용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입니다. 2005년 천안역이 개통된 이후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 천안시. 천안시에서는 환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과의 정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연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의 사전적 의미는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인데요. 서울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교통망 발달과 2004년 인구수 50만을 뛰어넘어 21년 기준 인구수 약 65만 명이 거주하는 천안시. 대학 또한 10여 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 수도권에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천안은 현재 정식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환승이 3-4번까지 가능해서 먼 거리를 가도 돈도 좀 적게 들고 해서 편한데 천안은 환승 제도가 아예 없으니까 특히 대학생들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왜냐면 저도 한 20년 동안 자가 운전자인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의 이렇게 편리함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랙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뭐 노선도가 많지는 않겠지만 연계해가지고 무료 환승이 뭐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2022년 천안시에서는 수도권과 환승 할인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충남도 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할인이 가능하게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외에 천안시는 독자적으로 천안시 거주자뿐 아니라 천안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천안역 개통된 뒤로 이제 계속 환승이 계속 안 됐고요. 안 된 사유는 지금 수도권 전철 같은 거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이미 수도권에서 요금제가 책정이 되어 있고, 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자체가 이제 거대해졌기 때문에 천안시가 추가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지를 못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연결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이제 그 시스템 연계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 중이에요.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중심지 천안. 여러 대학과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만큼 시민들을 위한 환승 할인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의 명칭을 독립기념관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독립기념관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입니다. 개관 당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념관 진입로 앞에 톨게이트가 들어섰지만 목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해 인근에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와 톨게이트의 명칭을 독립기념관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국도 21호선 목천 나들목 입체화 사업으로 2024년 톨게이트로 옮길 예정인데 신축 이전에 맞춰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박상돈 시장도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천의 미장단과 지역 단체들은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천이 충절의 고장이고 독립기념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천안 속에 목천 속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샵이 충남 계룡을 시작으로 서산과 당진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5일부터 아산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아산시에서도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샵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중개와 외부 결제를 합해 최대 1.7%에 불과하며 가입비와 광고료도 없습니다. 민간 배달앱과 달리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합니다. 10%대 수수료인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때보다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지역화폐 구매 혜택에 구매 금액의 0.1% 이상 적립이 가능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현재 아산 지역은 공공배달앱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계룡과 논산, 당진 등 6개 시군에서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도는 오는 12월 아산, 그리고 내년부터 나머지 시군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춘 충남형 공공배달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천안시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삼성페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시와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협약을 맺고 천안사랑카드의 삼성페이 적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앞으로 현물카드 없이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아산 현충사에서 달빛아래 축제가 열립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아산시립합창단과 국악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울러 LED 조형물 전시와 고택 다도 체험, 쉼터 등도 운영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건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세종시 합계 출산율입니다. 지난 2018년 1.57명에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 올해 6월 현재는 1.2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선 최고 출산율에 속하지만 해마다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세종시가 내년부터 보다 강화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건 아빠 장려금 제도 도입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아빠 휴직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내년엔 대상자로 160명을 산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도 국비와 12 매칭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됩니다. 특히 국비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기존 출산 축하금 120만 원 외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24개월 미만 영아를 어린이집 대신 부모가 직접 양육할 때 지급하는 영아 수당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 한 명 출산 시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8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조치원 소방서가 오래된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치원읍 신흥리의 한 공동주택에서 사용 중인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빠른 대처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치원 소방서는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에 비해 발화 가능성이 높다며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는 정기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이 주관하는 제31회 한국분재대전이 오늘 11일부터 나흘 동안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열립니다. 한국분재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석보작과 목보작 등 120여 점의 분재작품을 비롯해 야생화 120여 점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분재 우수작품뿐만 아니라 분재 도구나 화분 등 분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마련되며 사전 예약으로 방문을 신청한 시민 80명에게는 분재 수영 만들기 체험 교육도 진행됩니다. 아산시가 9일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문화체험 일환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유부엌에서 다문화 가정 장담극이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산시가 온양 중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6-23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